자, 이거는 정적분 배울 때부터 이제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거지, 그지?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게 x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때 a에서부터 b까지 여기를 fx라는 그래프다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값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디테일하게 조금만 설명을 하게 되면 A부터 B까지의 이 거리 B 빼기 A, 자 그것을 N등분 해서 이제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직사각형의 넓이들로 쫙 더하면 위에 튀어나가거나 안쪽으로 들어온 것들이 점점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n분의 b 빼기 a라고 하는 이 아주 얇은 밑변 길이,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면 이렇게 했을 때 튀어나가는 이 사각형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탈락이 될 거고 또 더 얇게 쪼개버리면 또 탈락이 될 거고 점점 내가 원하는 넓이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계로 쪼갰을 때 함수값을 생각하면 A에서부터 요 녀석만큼 K번째 칸을 갖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에 직사각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A를 기준으로 n분의 B 빼기 A K번째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함수값이다라는 거고 밑변 길이는 n분의 B 빼기 A가 된다는 뜻이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들이잖아. K번째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몽땅 더해주고요. 그때 n을 또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면 이 녀석을 이제 앞으로 a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계산을 할 때 이제 적분해서 b 넣은 거 빼기 적분해서 a 넣은 걸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계산값이 바로 정적분 값이다. 요렇게 처음부터 배우는 게 맞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에 대해서 넓이 개념을 들고 간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a부터 b까지 정적분의 값이라는 것을 이제 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a부터 b까지 할 때 이 부분이 델타 x 즉 그래프가 있을 때 직사각형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때 한 칸 한 칸에 대한 변화를 이 녀석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델타 x 그놈이 dx가 되더라. 밑변 길이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함수값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으면 밑변 길이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서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 위쪽에 있으면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더하자, 무한계 더하자라는 것이 인테그랄인 거예요. A가 될 때부터 B가 될 때까지, A에서부터 B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양수 쪽에 있을 때는 당연히 사각형들 넓이를 다 더하면 끝나는 거니까 양수가 나온다는 뜻인 거고 그래프가 있는데 음수 쪽으로 갔어. 요 영역을 생각하게 되면은 밑변 길이 양수 곱하기 함수값인 거니까 음수로 곱해준단 말인 거야. 그래서 아랫부분에 대해서 아랫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 즉 음수로서 정적분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양수 쪽만 있으면 그냥 넓이다. 여기서 대충 나오네. 자, 해석을 해봅시다. 함수 fx가 저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x값이 변함에 왔다 갔다 함에 따라 이 넓이가 변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s의 x, 이 넓이 값이라는 것을 뭐라고? s의 x, 요 녀석을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일단 둘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왜 저렇게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읽어보시면은 t는 a에서부터 t는 x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s의 x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t의 값이 x에서 x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화할 때
자, 여기에 어떤 값을 잡아요. 빨간 걸로 있는데. 요렇게. 그럼 그때 요 부분 넓이는 뭐야? 이 부분은 x일 때부터 x 더하기 델타 x가 될 때까지에 대한 넓이의 변화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놈을 델타 s라고 둡시다. 자, 그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A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넓이에서 A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를 뺀 양을 우리는 델타 S라고 둘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다. 되겠지요? 그럼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자, 이 부분 중에서 밑변의 길이라는 것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밑변 길이는 델타 X로 고정이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있을 거고 제일 작은 게 있을 거잖아. 그럼 제일 큰 거를 대문자 M, 제일 작은 거를 소문자 M으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넓이라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단 말이야. 그런데 대문자 M이라는 것과 델타 X를 곱해주면은 이만큼의 직사각형이 된다는 뜻이겠고 넓이. 그 다음에 소문자 M이라는 것과 델타 X를 곱하면은 요만큼의 넓이가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실제 델타 S라고 하는 녀석은 뭐보다는 소문자 M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뜻이겠고 대문자 M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녀석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직사각형에서 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지. 되겠어요? 여기서 자, 양변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델타 X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눠준다면 소문자 M 델타 X 분의 델타 S 대문자 M. 자, 여기가 함수값이 뭐냐? fx입니다. 요 길이 fx 맞지요? 그러면 델타 x가 0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 구간이라는 것이 거의 이게 0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 구간이 거의 없어진다는 뜻이겠지. 그럼 구간을 겁나 앞으로 당겨줄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럼 최소값이라는 것도 계속 다가가면은 이거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최대값이라는 것도 이 fx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될 거라고. 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되겠니? 이해된 거 맞니? 그러니까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여기서 출발을 한단 말이야. 요만큼의 함수값이 fx야. 그래서 뭐 깔짝깔짝거리고 있어. 그럼 여기를 내가 잡았다 치면은 최대는 여기, 최소는 여기일 거 아니야. 내가 구간을 여기로 잡았어. 즉 델타 x가 좀 많이 작아졌어. 그러면은 최소값은 여기로 고정이 되고 최대는 이게 될 거 아니야. 더 가까워졌어? 그럼 최대는 여기, 최소는 그대로. 더 가까워졌어? 최대 여기 근처가 되겠지 계속. 그럼 결국은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구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 최대와 최소라는 것이 fx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s라는 것을 보면은 옆에 요거라고 적혀 있는데 분모에 델타 x를 적어놨어. 그때 리미트 델타 x라는 것을 0으로 보내버린다면 이 모양은 누구랑 비슷해? 누구랑 똑같아? 미분 계수 모양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라는 것이 S'의 X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 극한을 취해주면은 등호가 생기고 이 녀석은 fx에 가까워지고요. 라지 m이라는 것도 fx에 가까워지고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S'의 x단 말이야. 그러면 S'의 x를 하게 되면 요 식 자체에서 생각하면 fx잖아. 그래서 왜 sx라고 하는 것이 역시 결론은 내가 안 적었네. 요 녀석이 되고 sx라는 것이 왜 f를 가지고 적분한 건지로 표현할 수, 왜 적분을 해서 표현이 되는 건지로 나타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뒤에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부호에 관계없이 이런 게 성립이 되고 얘들과 얘들이 전부 다 fx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요거는 fx라 쓸 수 있는데 이 녀석이 s'x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x라고 하는 것이 fx이므로 sx라고 하는 것은 fx의 한 부정적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라지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거. 그래서 S의 X라고 하는 것을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S 프라임 X를 fx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A에서부터 A까지 하면 뭐야? 넓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A를 넣게 되면 x 자리에 a를 넣게 되면 s의 a라는 것은 0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라지 fa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니까 c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둘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s의 x라고 하는 것을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썼어? 요래 있는데 a에서부터 x까지 이 면적은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표현하기로 이 녀석을 표현하기를 a에서부터 x까지 ft dt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이 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적분해서 x 넣고 적분해서 a를 넣는 거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으면 x 대신에 b를 넣게 되면 라지 FB 빼기 라지 FA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결국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기 1번은 그냥 적분만 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뜻이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지금 넓이 개념입니다. 그죠? 넓이 개념이라는 것과 정적분이라는 것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양수와 음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만 존재한다면 a부터 b까지 그냥 적분 때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하면 끝난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a, 여기는 임의로 k,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우리 넓이를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fx dx라고 쓰면 된다는 뜻이고, 더하기 이 부분은 음수잖아요. 그러면 k부터 b까지 fx dx 인데 얘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인 거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안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k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쓰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쓰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a부터 k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풀어줄 수 있다라는 뜻이고, 더하기 k부터 b까지는 fx 자체의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씌운 것으로 우리는 넓이를 표현해주면 끝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유정아, 눈동자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조금만 힘내봅시다. 자, 그래프 아래로 볼로 여기가 0, 여기가 2. 자, 직선과 2차식이 만났지, 그죠? 근데 아랫부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dx 계산하면 되는데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죠. 마이너스 붙여줘야 넓이로 표현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공식이 있었죠. 6분의 2차의 계수 1 곱하기 큰 거 빼기 작은 거 전체
세제곱. 실제로 마이너스가 있거든. 근데 공식 적용하면은 이 마이너스는 날려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X축, Y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프가 0 넘어 0이고 여기가 4.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분해서 구하면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4x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dx. 그래서 양과 음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면 된다는 뜻이 돼요.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양수음수 구분을 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나 직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나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프가 양수 쪽이 있고 음수 쪽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라는 것은 A부터 B까지라면 정적분 때리면 끝난다 그랬잖아. 그 말은 얇은 사각형 만들어 가지고 밑변의 길이와 이 높이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었지. 그 높이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A부터 B까지 얇은 사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건데 이 함수값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라고 생각하면 끝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되겠냐? 그래서 fx 빼기 gx를 할 건데 f가 큰지 g가 큰지는 상황에 따라 구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넓이를 찾자라는 것은 양수를 할 거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아래쪽에 있으면 당연히 부호 바꿔서 생각할 것이고 밑변의 길이 곱하기 위쪽에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두 함수값의 차이를 높이로 가지고 dx는 밑변 길이란 뜻인 거고 그것을 싹 다 더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구간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값의 차이 적분하면 넓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fx라는 것과 gx의 넓이를 생각할 때 이 둘이가 언제 같은가를 항상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교차점이 어딘가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수 구간과 음수 구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곡선 이 녀석은 x 빼기 1로 둘러싸인 거. 자, 이건 2차 함수, 얘는 1차 함수. 뭐 이런 대충 생겼다고 칩시다. 두 개로 둘러싸인 거. 여기를 구하고 싶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이거를 높이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직선에서 곡선을 뺀 걸 함수값으로 가진다 이 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 x 빼기 1에서부터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뺀 걸 함수값으로 가지는 것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때리면 된다라는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것은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란 뜻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랑 x 빼기 1이 같을 때를 생각해서 교점 찾으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더라. 1, 4 둘 다 마이너스. 여기 1이고 4. 곧 1부터 4까지. 계산 촥 때리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녀석이 결국 뭐냐? f 빼기 g 꼬라지다라는 뜻이고 이게 2차식인데 이놈이 0이 되게 하는 것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알파, x-베타 이 꼴이나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되겠냐? 즉, 이 그래프를 변형해서 다시 그리면 이게 f고 이걸 g라고 했을 때 f 빼기 g라는 걸 다시 그리면은 1에서 4에서 만나는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6분의 1차 함계수의 절대값 양으로 만들면 된다는 뜻이고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 세제곱. 그래서 뭐 6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1을 빼야 되는데 6분의 3의 세제곱 27. 그래서 2분의 9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공식이 6분의 마이너스 a의 베타 빼기 알파 전체의 세제곱. 넓이라면 절대값 하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자, 두 곡선 둘러싸인 거를 생각해 보자. 자, 하나는 아래로 축치하고. 축은 좀 지우고요. 자, 하나는 아래로 볼록하고 하나는 위로 볼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어때? 위에서 밑에 빼면 결국 2차식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거든. 즉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을 뺀 거를 생각하자 이런 뜻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교점을 먼저 찾을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4는 0.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 0. 1, 2, 1의 마이너스. 따라서 여기가 바뀐다. 마이너스 2. 여기가 2인 걸 알 수가 있더라.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위로 볼록한 게 크고 아래로 볼록한 게 작아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에서 x의 제곱 플러스 2x를 뺀 걸 적분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계산은 너희가 합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고 접하네요. 0,0에서. 근데 얘는 위로 볼록하고 0과 2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이때 두 직선 x는 0, x는 2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그럼 얘가 쭉 연장이 되어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다 이 말이 되겠지. 축은 내가 그리기 위해서 표현한 거니까 축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것과 아래로 볼록한 것과 빨간색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는 빗금친 이 두 영역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넓이를 이제 하나하나 구해보면 된다는 뜻이겠네. 교점을 찾아야 되겠지요. 교점은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2x 제곱은 2x. x는 제곱은 x. 따라서 x는 0 또는 1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더라.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아래로 볼록한 게 작고 위로 볼록한 게 큽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녀석에서 아래로 볼록한 녀석을 뺀 거 1부터 2까지는 아래로 볼록한 게 더 큰 상황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위로 볼록한 녀석을 뺀 거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생각할 때 그래프 개형 간단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점 잘 찾아줘서 경계를 잘 설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분값을 하나하나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뭐 옆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뭐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이거는. y가 이렇게 가겠지. 즉 아까 전에 요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때 x가 찌끔씩 변화할 때 우리가 높이들을 생각을 했잖아. 그지? 그럼 이 녀석은 y가 찌끔씩 변화할 때 요 녀석을 높이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뜻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라는 것은 x좌표잖아. 그래서 실제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y가 변화하고 있을 때 x좌표라는 것을 우리는 적분해 나간다라는 뜻인 거야. 실제 이 위에 것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긴 하지만 x가 변화하고 있을 때 y좌표라는 것들을 적분해 나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뭐라고 쓰지? fx. 그래서 y 자리에 fx가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는 y가 a부터 b까지 변화할 때 x좌표들을 적분해 나간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a부터 b까지 x dy가 가장 근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x를 뭐라고? gy라고 표현할 수가 있대. 그럼 y에 대해서 적분할 거기 때문에 y로 표현해 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gy, dy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되겠냐? 그래서 넓이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씌워서 넓이를 찾아가면 된다. 이 말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모두 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구할 거냐? x는 y제곱. 저런 거 안 배웠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또 y는 가로로 이런 거 안 배웠단 말이야, 제대로. 그래서 넓이를 물어봤다라는 것은 위치적인 건 별 상관없잖아. 또 이 형태가 중요한 거지. 위치적인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y는 x라는 거에 대칭을 해서 구하면 끝나요. y는 x에 대칭을 해준다라는 것은 y는 x제곱으로 첫 번째 식이 바뀐다는 뜻이고 y축과 x축의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이거랑 x축 그 다음에 x는 1 그 다음에 y는 x는 3 자, 이걸로 구성이 되는 그래프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 거는 뭐냐? 저는 뭐 좀 배워야 할 수 있는 건데 기하에서 포물선이라고 옆으로 누운 걸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1부터 y축, 그 다음에 y는 1, y는 3. 요거 넓이를 구하자 이 말인 건데 y는 x에 대칭을 해서 요 빨간 것 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x축, y축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고 1에서부터 3까지 요거 넓이를 구하자 이 말인 거야. 얘 넓이를 구하나 얘 넓이를 구하나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1부터 3까지 x의 제곱 dx 됐나요? 자, 생각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지금 배운 걸로 가면은 결국은 이게 세로로 그었을 때 이 변화를 표현하기가 편할까? 가로로 그었을 때 변화를 표현하기가 편할까? 이 말인 거거든. 그러면 세로로 그었을 때 생각하면은 이 안에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로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 형태로 바뀌는 거잖아.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귀찮거든. 그런데 가로로 하게 되면은 그냥 x좌표들만 적분해주면 끝난다 이 말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1부터 3까지 x좌표를 y가 변화하면서 적분해 나가자. 근데 x를 뭐라고? y제곱으로 할 수 있대.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y의 제곱 dy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y제곱은 저런 거는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어쨌든 내가 아는 대로 그린 다음에는 4,0을 찍어가지고 나도 헷갈리네. 이쪽으로 가야 되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랑 x는 0. 이거 넓이를 구하래. 별로잖아, 그지? 있는 대로 표현하면 여기가 2가 될 거야. y에 2를 넣었을 때 x가 0이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아래 위 대칭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0에서부터 2까지 변화할 때 x좌표들을 적분해 나가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dy 의 2배. 그래서 2 곱하기 0부터 2까지 x라는 것은 자리를 바꿔서 4 빼기 y의 제곱 dy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뜻인 거예요. 자, y는 x에 대칭을 시켜버린다면 식이 어떻게 되는가? x제곱은 4 빼기 y y라는 것은 4 빼기 x의 제곱 이랑 y는 0. 그럼 우리가 아는 그래프잖아. 4 찍고 위로 볼록 여기가 2 마이너스 2 y는 0은 x축 되겠죠? 얘보다는 훨씬 이게 더 익숙한 거니까 우리가 익숙한 꼴로 변형을 해서 쫓아가는 게 훨씬 편할 것이다. 자, 두 곡선도 똑같아요. 이것도 세로를 끄면 함수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로로 생각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X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넓이를 구해 나가면 되더라.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이제부터.